매일 다양한 주제로 넓고 깊은 경제적 시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하는 코너죠. 이번 주 한 주 또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마감에 유한타증권 박현상 부장과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자, 이번 한 주 네. 또 정리를 해봐야겠죠. 외국인이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준 것 같은데 수급 동향은 어땠습니까? 일단 수급에 나서준 거 치고는 종목이 많이 어지럽지 않습니까? 종목이 좀 예, 어질어질하죠. 지금 네. 수급 보면서 좀 풀어볼게요. 잠깐 화면 보여주시면은 외국인이 지금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조 9천억 넘게 샀어요. 엄청 샀어요. 많이 사기는 예. 했어요. 네. 기관 투자가는 4천억 정도를 팔았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외국인들 사는 거를 해서 1조 1천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즉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일단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중소장대 대형주를 차익 실현하고 있다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두 번째 코스닥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코스닥의 경우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얼마 안 팔았습니다. 3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가가 4,200억 정도 매도.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5천억을 샀습니다. 편하게 이걸 제가 풀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우리가 삼성전자 실적 10조 4천억 나온 걸 확인을 했잖아요. 7거래일 연속 외국인 거래소를 매수하고 있는 중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3일 연속 일단 어제까지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거래소 코스닥에 간극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라고 네. 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외국인은 매도하고 코스닥은 매수하는데 이게 지금 어제 CPI 발표 보면은 나스닥은 하락하고 러셀 2000이 3.5%인가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나스닥은 네. 그래 크게 밀렸는데 이게 5% 차이가 이렇게 난 게 거의 한 10몇 년 만에 처음이라 그러거든요. 어.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편하게 많이 올라온 대형주 팔고 금리 인하에 가장 취약을 했었던 중소형주 들어갔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대적으로 아침에 우리 시장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어요. 네. 물론 코스닥이 좀 지금 밀리긴 했지만은 이것도 역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 특이한 것 같은 경우는 미국의 바이오테크 지수 IBB라 그러는데 ETF가 지금 신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지금 바이오가 굉장히 세잖아요. 이런 부분도 같이 결을 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테슬라 로보택시 연기했죠. 일정을 최근에 엄청 잘 가다가 좀 간밤에 안타까운 많이 부분입니다. 빠졌죠. 근데 네. 꼭 하필 연기를 어제 같은 날 했어야 했는지 다음 주에 했으면 좀 덜 했을 것 같긴 한데 10월 달에는 아마도 조금 더 단단한 로보택시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통해서 주간 수급이 좀 변하고 있고요. 일단 전략상에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한 주를 돌아보며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담았는지가 될 텐데요. 바로 만나볼까요? 네, 자료 네.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힌트를 좀 드리긴 했는데 어지럽다고 표현해 주셨잖아요. 어지러워요. 네. 진짜 어지러워요. 어지러운 이유는 이따 전략상을 말씀을 드리기로 네. 하고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1조 1,800억 샀습니다. 그러니까는 1조 9천억 산 것 중에서 삼성전자 거의 대부분 산 거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하이닉스,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로템, 네이버 순으로 매수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좀 다채롭습니다. 넷마블이 오랜만에 나왔어요. 넷마블 2,500억, LG 에너지 솔루션 1,000억, 현대 글로비스 500억, 에코프로머티 400억, LS 421억. 이거 어떻습니까? 섹터별로 다 달라지고 있죠. 그러네요. 제 네. 지난주에도 우리 방송 기억을 해보시면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각 개별 종목을 각개전투하고 있다는 느낌 좀 들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는 보겠습니다. 오. 시프트업 1,700억. 이게 좀 신규 상장이죠. 신규 상장이죠. 네. 지난주 우리 전략 잘 보셨으면은 네. 안 게임과 사셨을 관련해서. 네, 네. 안 사셨을 텐데 뭐냐면은 이거죠. 지금 지난주 기억을 해보시면 그 신규 상장주들에 들어오는 수급들이 많이 약해지고 있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금 공모가 조금 넘게 상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만 그 들어갔다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일단 개인 투자들은 시프트업을 들어왔다. 기아 1,320억, 현대차 900억, 한미반도체 600억, HME 500억. 그래도 많이 다채로워진 네. 점은 좀 흥미로운데 코스닥 보면서 말씀 좀 드리자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잘 보시죠. 삼천단제약, HPSP,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엔, 대주전자재료. 없었었던 2차 전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들어오네요. 그리고 기관 투자가분들 실리콘투, 제이시스 메디칼, 두산 테스나, 코스메카 코리아, 바이넥스 뭡니까? 다 실적주들입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HLB, 알테오젠, 서진 시스템, 펩트론, 덕산테코피아. HLB랑 알테오젠 같은 건 바이오, 서진 시스템, ESS,
펩트론, 비만 치료제, 덕산테코비아, 전해액. 어떻습니까? 2차 전지와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핫하게 움직였었던 핫 섹터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좀 풀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외인 기관 같은 경우는 거래소를 매수 상위가 겹치는 종목이 없어요. 우리 보시면 앵커님 기억을 한번 해보시죠. 여태까지 계속 겹쳤거든요. 맞아요. 삼성전자. 개인만 사실 따로 가고. 맞아요. 네. 근데 지금요 한 종목도 다섯 종목이 안 겹칩니다. 뭡니까?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 전략이 달라지고 있다. 네. 라고 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네이버가 외인 매수가 들어오는 게 진짜 긍정적이에요. 아까 우리가 플랫폼 얘기를 좀 했지만은 이것이 지금 네이버를 좀 계속 들어오는 이 시그널 자체가 과연 네이버가 좋아서일까라는 것보단 네이버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실적처럼 나쁘지 않았는데 과연 금리나 배팅하는 외국인들이 진짜 맞을 것인가? 항상 외국인들 우리 볼 때 좀 얄밉게 매매하잖아요. 우리 안 쳐다볼 때 밑에서 많이 사놓습니다. 삼성전자 계속 샀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 투자가 같은 경우는 게임주, 2차 전지 네. 대표적인 성장주를 베팅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원래 2차 전지 안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은 바이오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 개인 외국인 기관이 성장주만 들어와요 지금. 이게 지금 지난주에는 약간 많이 바뀌었거든요. 맞아요. 색깔이 이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막상 네. CPI는 우리가 어제 저녁 때 9시 반에 저 집에 들어가서 봤는데 막상 시장은 조금 더 일찍 이렇게 베팅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도 시장 일종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표적인 성장주를 계속해서 담고 있고요. 개인이 계속해서 2차 전지를 담았다면 기관의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저도 특징적이었던 게 개인 투자자가 현대차랑 기아를 좀 담았습니다. 원래 매수 상위 탑5에 항상 외국인의 그렇죠. 매수 상위에 올라왔던 현대차, 기아도 개인 투자자에 담아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 살펴봤는데 다음 주에 어떤 이벤트들이 네. 있습니까? 굵직한 이벤트 따라가 봐야겠죠? 그래도 좀 네. 무난해 보입니다. 실적 시즌이니까는 좀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네. 12일 같은 오늘 밤이죠. 생산자 물가지 있어. 어제 CPI를 발표했으니까 오늘 PPI 그리고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를 하게 되고요. 15일 같은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일본 증시 쉽니다 하루. 그러니까 착각하시지 마시고 왜냐면 일본만 간다 이런 얘기 하시지 마시고 네. 그리고 중국에서 2분기 GDP 발표하게 되고 6월에 산업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일 같은 경우는 한국의 6월 수출입 물가지수, 무역수지 발표하니까는 최근에 우리 수출 물가지수 많이 보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료 확인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17일 같은 경우 연준에서 베이지북 공개하게 됩니다. 그날 17일 밤에 18일로 넘어간 사이니까는 일단 일정 체크 부탁드리고요. 18일 같은 경우는 ECB의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은행주 실적 발표하게 되거든요. 제가 좀 자료가 좀 너무 많아서 빼긴 했는데 미국에서도 은행주 실적 발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은행주 실적 발표 시즌이 돌아온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은행주 실적 발표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호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수급도 쏠리고 관심도 쏠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다음 주를 이길 만한 전략 어떤 거 제시해 주실까요? 일단 저희 질문도 있으실 테니까 전략 빨리 말씀드리면 네네네. 보시죠. 반기 이후 6월에 7월 1일 되자마자 바이오장이 확 펼쳐졌어요. 그 누구도 예상 못했습니다. 갑자기 펩트론이 그렇게 날아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반기 이후에 시장의 컬러가 진짜 빠르게 변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저희도 매매하면서 이러거든요. 원칙을 지키자 합니다. 뭡니까? 실적 발표 시즌이라는 거. 네. 그죠? 그런데 지금 제가 어제 엑사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크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데 시장에 베팅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성장주에서 낙폭과대 큰 것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3년 전에 했었던 것들. 만약에 그 차트가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슈가 있어서 붙었다 하면은 한 번 정도 따라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내가 눌림목에 들어간다 이게 아니고 확인했다 싶으면 지금부터는 그쪽에 배팅도 들어가는 시장으로 서서히 변하고 있다. 오늘 시장 보니 SMG 엔터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런 이슈를 안 움직였습니다. 근데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 여기서 가장 이겁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럴 때 흥분해서 성적 다 바꾸거든요. 이게 아니고요. 포트를 전격적으로 변화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계속해서 가지고 갑니까? 그래도 일정 네. 부분은 내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남은 현금을 가지고 갈증이 있잖아요. 그 갈증이 있으니까는 성장주를 매매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투자 포인트는 엇박자 매매. 잘못하면 안 됩니다.
즉 이것도 간다고 내가 안 가는 실적주를 팔아버리는 순간 실적주가 올라올 거예요. 지금 실적 시즌과 성장이 같이 들어있는 시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좀 컬러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엇박자 매매를 많이 하니까는 일단 요거에 대한 부분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더라도 가장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편한 위치, 밸류든 그것이 차트도 될 수 있습니다. 그거 종목만 보유할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굉장히 많은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하나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윤술님께서 국내장은 수익 10% 넘기면 무조건 수익을 실현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의 좀 답답한 마음이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네. 요즘 같은 장세에서 10%만 넘기면 수익 실현해야 되는 겁니까, 부장님? 일단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뭐 저희가 비겁하게 얘기할 때는 종목에 따라 다르다, 섹터마다 다른데 그런 답변 안 되죠. 지금 네. 8월에서까지가 우리가 금투세 시즌이 좀 돌아오게 되거든요. 금투세가 일단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돼야 돼요. 근데 그게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좋아하는 성장주 단이라든지 실적주 단이 미리 들어와 있는 투자자분들이 좀 팔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을 권고시켜 드리고요. 좀 어렵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더라도 좀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가면서 현금을 계속 포트에 남겨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간 마감 박현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도 함께해 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